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방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살무사로 추정되는 뱀에 물려서 뱀독 중독을 보였던 말티즈견이 잘 치료돼서 그 증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저녁에 3.8kg의 9년형의 캐스트릴 메일 말티즈견이 지역병원에 내원했다가 바로 저희 병원으로 의뢰되었던 환자입니다. 내원 1시간 반 전에 한강변을 산책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상처는 이렇게 다리에 구멍이 나는 상태였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 바로 직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전지라든지 후지 쪽에 검붉은 멍이 든 것처럼 일단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무사에 물린 거는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즉 뱀에 물린 건 보지 못했고 상처라든지 질병에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살무사와 같은 독사에 물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했던 환자입니다. 독사에 물린 걸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로얄동물 메디컬 센터에 살무사 항독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퀵으로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즉시 생리식염수에 희석해서 4시간에 걸쳐 투여했어요. 처음엔 한 병을 투여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2병을 생리식염 희석해서 4시간에 걸쳐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응골검사에서 많은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혈장을 바로 투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 수행요법이라든지 또는 산소 공급, 그리고 항구토제, 그 다음에 파모티딘, 그리고 알러지 리액션 때문에 클로르페니람이라든지 닥사미탄을 투여했고요. 항생제 마부프로스를 같이 투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PT랑 APT는 거의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지연되는 양상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항독소를 투여한 이후에 혈장을 같이 투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브린 노기에는 50 미만으로 아주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D다이머는 10 이상이었습니다. 둘째 날 검사해 보니까 응고기감은 어느 정도 정상 회복했고 D다이머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혈장을 투여하지 끊어도 되겠다 생각했다가 점점 피부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혈장은 추가적으로 계속 투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응고기 검사의 변화입니다. 중간에 D다이머 정상이 됐었지만 다시 1.2로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떨어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달테파린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3일째부터는 달테파린도 같이 병행을 투여했습니다. 이 사진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즉 일요일 밤에 내원했는데 월요일 새벽에 드레싱 하려고 봤더니만 다리 쪽에 검붉은 거 또는 부종이 더 심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 소독을 하고 니들을 통해 가지고 중간중간 구멍을 냈습니다. 일단 다리 쪽 피하 쪽으로 고여있는 죽은 피들을 빼주기 위해서 이러한 상처를 냈던 거고요. 웻 드레싱을 하면서 봤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웻 드레싱을 했고요. 그리고 첫날은 가슴 쪽, 특히 흉벽 쪽에 어떤 이상 소견은 없었지만 둘째 날부터 엑스레이상에서 흉벽 아래쪽으로 부종이 있는 게 관찰이 됐어요. 눈으로 봐도 퍼렇게 멍들어 있는, 아마도 피하 출혈됐던 부분들이 가슴 쪽 중력 방향 아래쪽으로 몰린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됐고요. 헤마토크리트를 측정했을 때도 많이 떨어진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첫날에는 이 모습을 보지 못했고 3일째 됐을 때 털을 깎고 본 모양입니다. 헤마토크리트 수준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날 49%였지만 둘째 날 22.4% 떨어졌고 오후에 19.2% 조금 더 떨어진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혈을 구해서 교차반응 검사하고 음성인 걸 확인한 다음에 수혈했고요. 9월 20일 날은 27.8%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날 27.2%, 그리고 9월 23일 날 32.8%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서 추가 수혈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날 아침 모습입니다. 이번 날짜로는 3일째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48시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지라든지 전지 쪽 부종은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피하 출혈 모습은 계속 보였고 상처도 계속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의 변화도 아직도 피하 출혈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9월 21일 수요일인데요. 이번 4일째입니다. 다리 쪽을 보면 다리 쪽에 멍들어 있는 양상은 많이 개선되었죠. 부종도 많이 빠졌고, 그러나 가슴 쪽은 아직도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리 쪽, 특히 전지 쪽 내측에 보면 상처 냈던 부위는 크러스터 형성 되고 있었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날은 입원 5일째인데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뒷다리 쪽도 부종이 많이 빠졌고 검불고 했던 피하 출혈 모습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는 사혈하기 위해 상처를 냈던 부위에 크러스가 형성된 양상이고요. 그리고 가슴 쪽도 피하 출혈됐던 모습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혈청학적 검사인데요. 알부민은 감소했다가 조금 증가되는 듯 했는데 아직까지 유지는 되고 있었어요. 9월 25일에 퇴원했었고 9월 29일에 재검했던 일입니다. 원래는 9월 22일쯤 퇴원하려고 했었다가 간 수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9월 25일 날 ALT랑 AST가 떨어지는 추세여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한번 재검을 했던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상 도구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환자에 대한 정리입니다. 9월 18일 일요일 날 내원했고 뱀독으로 추정되는, 특히 이제 살모사로 추정되는 뱀에 물려서 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응고장애로 인해서 빈혈을 나타냈고 빈혈은 한 번 수혈하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항독수를 구해서 투여함으로 인해서 이 위험성을 모면했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혈장 수혈을 해주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의 상처는 매일 2, 3회 정도 드레싱을 하면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전에 한번 케이스 봤을 때는 뱀에 물렸던 부위가 괴사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지금처럼 가라앉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괴사돼서 상처가 심하게 나는 얼서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드레싱하면서 치료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살무사와 같은 독사가 왜 한강변에 출연했을까? 솔직히 말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비가 많이 오면서 한강변 수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있던 살무사가 물에서 떠내려왔다가 한강변에 정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산책할 때 강아지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많이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히도 초기 처치를 잘 해서 잘 개선이 됐던 증례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진료할 때 또는 보호자분들도 한강변이라든지 다른 데 산책하다가 이런 병변이 생겼다면 이런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내원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